2024학년도 레귤러 합격자, 특히 상위권 대학의 레귤러 합격자가 모두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년 박사입니다. 지난 3월 28일 목요일이 아이비데이였습니다. 아이비데이라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미국 동부 명문 대학인 8개 아이비리그 대학이 동시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4월 1일 날 스탠포드가 발표가 됐고요. 이로써 미국 상위권 대학의 2024학년도 합격자가 모두 발표됐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예, 역시 어려웠습니다.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들이 성경에 부자는 천당에 가기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비유가 있는데 미국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도 이렇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미래교육연구소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프린스턴도 냈고요, 코넬도 냈고요, 스와스모와 카네기 멜론 굉장히 많은 합격자들을 냈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합격한 학생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주요 대학의 모두 다 알 수는 없죠. 주요 대학의 입학 결과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하버드대학부터 보지요. 하버드는 정시에서 1245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얼리에서 629명을 뽑았죠. 금년에 하버드대학 합격한 학생 수는 총 1937명입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모두 등록하는 건 아닙니다. 약 한 1600명 정도가 등록하고 300명은 다른 학교로 갑니다. 지원자 수만 총 54,008명이었으니까 참 문이 좁았죠. 하버드대학 정시 합격률은 3.59%였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금년에 한국 국적의 학생, 한국 내에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한국 국적의 학생들이 2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합격했어요.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역시 인접한 캐나다에 많은 페이버를 줬습니다. 78명. 그리고 영국이 42명이고요. 독일이 우리보다 1명 작은 20명. 중국은 우리보다 4명 많은 24명. 그리고 인도가 15, 이탈리아가 18명이었으니까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선전했는지 알 수가 있죠. 과거에는 중국과 격차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국과 격차가 3명밖에 안 나고 인도가 또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는데 이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세요. 대한민국 5천만인데 중국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는 얼리, 레귤러 합쳐서 총 2146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보다 오히려 많아요. 옛날에는 작았거든요. 근데 예일대학이 기숙사를 늘리면서 입학생들을 좀 늘렸습니다. 레귤러에 1365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자 수는 총 57,465명이죠. 그러니까 하버드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일대학교 합격률은 3.7%입니다. 예일대 역사상 가장 낮은,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예일대였다 이렇게 보시고 예일대에 떨어진 학생들 운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이 4.35%였거든요.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죠. 네, 컬럼비아 대학은 이 정확한 합격 통계를 내질 않아요. 지원자 수만 총 6248명. 그러니까 어때요?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보다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 합격 통계만 내놨어요. 2319명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보다 인원이 많죠. 그리고 예일대보다도 인원이 몇백 명, 한 200명 맞나요? 많습니다. 2319명을 합격해서 3.8%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원자 수 아까 6248명은 컬럼비아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지원자 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이비리그 대학의 아주 눈에 띄는 대학이죠. 브라운 대학을 보면은 총 48,881명이 지원을 했고요. 레귤러로 1,623명, 그리고 얼리로 898명을 각각 뽑았습니다. 지원자 수로 볼 때 아까 콜롬비아 대학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 합격률은 3.8%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버드, 예일, 그리고 콜롬비아 다 지금 3% 되죠.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운 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BSMD 프로그램인데 이중학위 프로그램이죠. BSMD로 그 RAM 프로그램인데 PLME라고 하죠. 4,251명이 지원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 76명만 합격시켰어요. 미래연구소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이 있었는데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 다음에 브라운 대학하고 리즈디 하는 미술 전문 대학이죠. 이 리즈디 복수학위 프로그램에는 953명이 지원을 해서 2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한번 볼까요? 31,657명이 지원했죠. 지원자 수가 앞에 학생보다 작은 것은 다트머스가 아이비리그 8개 가운데 가장 막내죠. 가장 작습니다. 그 지원자 수도 그만큼 작지요. 얼리 레귤러 앞에서 1,685명이 합격했고 앞에 대학들보다 조금 높은 5.3%가 합격했습니다. 합격생의 95%가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 물론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모든 대학들이 거의 95%, 98%가 상위 10%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이런 수치는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건데 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를 벗어나서 아이비리그급 최정상의 뉴크 대학 한번 보겠습니다. 47,951명이 지원을 했고 이중 레귤러로 1,984명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듀크의 레귤러 합격률은 역대 가장 낮은 4.1%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00명 중에 4명만 합격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1그룹 대학에 속하는 밴더비트 대학, 41,336명이 지원을 했고 이중 레귤러에서 1,512명을 합격했으며 레귤러 합격률은 3.7%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라이스 대학, 여러분 잘 아시죠? 라이스 대학의 경우에는 32,459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 2,439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은 7.5%입니다. 합격생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아까 하버드는 1,900명밖에 안 뽑았는데 2,439명을 뽑으니까 합격률이 그만큼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스 대학도 해마다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라이스 대학 지원한 학생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스 대학 합격률이 낮아지는 걸 한번 볼까요? 2018년에 11%였는데 그 2년 뒤에는 10%로 2%포인트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지금 8.6% 낮아졌고 금년에는 7.5% 낮아졌으니까 불과 6년 만에 11%에서 7.5%로 낮아졌습니다. 더 낮아질 겁니다. 내년에는. 그 다음에 노터데임 아시죠? 1그룹 대학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노터데임 대학은 29,943명 많이 지원합니다. 아래일수록 좀 더 지원율이 늘어요. 레귤러 1,600여 명, 얼리에 1,724명을 각각 합격시켜서 합계 3,324명. 굉장히 많이 뽑죠. 아까 하버드대학이라든지 예일대학보다는 사이즈가 큽니다. 합격률은 11.1%였고 1%였습니다. 자, 이제 2그룹 대학으로 넘어갑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죠. 총 8만 2천 명 지원했어요. 지원자 수가 다르죠. 8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7,550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은 9.2%였습니다. 그러니까 US쯤 내려오면 학교 사이즈가 사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죠. 2,000명대 뽑는
중간급 학교인데 보통 이 주립대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그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대학과 중형 대학의 중간인 미디엄, 그러니까 스몰, 미디엄, 그 다음에 라지 이렇게 되는데 라지 대학이 주립대학이고 미디엄 사이즈 대학이 보통 한 2,000명 뽑는데 USS가 7,000명을 합격시키는 거의 주립대학급으로 많이 뽑습니다. 텁스 대학이 34,000명이 지원을 해서 이 중에 10%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그룹 대학 좀 더 볼까요? 에모리 대학 34,914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 5,058명에게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합격률은 14%였습니다. 에모리 대학 좀 특이하죠? 에모리 애틀란타의 본교 1학년으로 뽑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좀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죠? 옥스퍼드 캠퍼스, 본래 이게 옛날 에모리 대학 그 캠퍼스가 있는데 옮겼죠, 새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1학년을 각각 뽑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캠퍼스에서도 뽑고 에모리 본교 캠퍼스도 뽑는데 에모리 본교 캠퍼스에 3,453명 그리고 옥스퍼드 캠퍼스에서 2,792명을 각각 뽑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옥스퍼드 애들은 3학년 때 본교로 옮겨가서 거기서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옥스퍼드 캠퍼스가 좀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옥스퍼드 캠퍼스를 갔다가 에모리 본교로 가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넘어가 볼까요? 리버럴 아츠 칼리지 최정상인 에머스턴 13,700명이 지원을 해서 1,233명이 합격했으니까 9%입니다. 어때요? 역시 아까 미디엄 사이즈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브라운 이런 학교보다는 지원자 수도 작죠. 예. 그리고 합격자 수가 1,233명, 저쪽은 2,000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한 80%, 70% 작죠. 예. 그러니까 합격률은 9%. 그 다음에 이제 스와스노와의 경우에는 13,065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97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몰 사이즈죠. 그 다음에 보든 칼리지, 여러분 그 프리메디가 아주 잘 된 학교죠. 예, 하버드보다 더 프리메디가 잘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보다도 프리메디에서 월등히 뛰어난 보든 칼리지의 경우에 13,265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924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은 16%입니다. 어때요? 아까 우리가 저 1그룹 대학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은 3%대였는데 이쪽으로 보니까 9%, 7% 되죠. 좀 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여성 리버럴 아츠 칼리지, 바나드 칼리지의 경우에는 11,982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 7%가 합격을 했으니까 역시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 좀 어려워지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메인주에 있는 메인 3대 학교 가운데는 콜비 19,188명이 지원했고 이 중 7%인 1,275명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 칼리지 전체 상위권 리버럴 아츠 1그룹의 경우는 한 7에서 9%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우위로 가면 3%가 되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게 확실히 달립죠.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024학년도 미국 대학의 그 입학의 문은 참 좁았다. 두 번째, 왜 그럴까? 지원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그 코비드-19, 그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SAT가 옵션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다음에 그들보다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자 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생 수는 안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폭발적인 증가와 거기서 약간 올라가는 학교가 있고 약간 떨어지는 학교가 있는데 여전히 합격률이 그냥 낮은 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에세이와 추천서 그리고 액티비티 등 비학업적 요소의 중요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학업적 요소를 갖고 애들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내년을 준비한 학생들 자기에게 맞는 학교가 어딘지를 보고 그 맞춤에 따라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준비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는 무조건 이름만 보고 go straight 합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그 편에 찍겠습니다는 왜
4.0 만점에 4.0, 1600점 만점 아이들이 왜 그렇게 우수수 아이비리그에 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